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약선 명인 정영숙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하고도 부산 동네입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 부사가 바로 여기서 직무를 보셨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옆에 1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의 어떤 옛날에는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3번씩 장터를 열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손쉽게 구할 수 없고 손쉽게 만들 수 없고 발효시켜서 먹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을, 몸에 좋은 음식을 쉽게 여러분들 밥상에 옮길 수 있도록 반찬 장터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반찬 가게 가보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만 저희들은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옛 맛과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 어머니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지혜로움을 제가 그대로 밥상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골에서 엿질금을, 보리를 직접 이제 이렇게 삭을 틔워서 직접 한 엿질금, 이거는 식혜입니다. 식혜를 했고, 이것은 제가 지금 한 30년가량 제가 직접 발효시키고 있는 약주, 정림 약주. 여러분들에게 술이 아니라 약입니다. 막힌 혀를 뚫어줄 수 있는 가시식물만 가지고 발효를 시킨 술입니다. 이것은 브로콜리를 1만 가지고 장아찌를 담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효소 간장으로 담았습니다. 식초는 제가 파인애플 식초를 직접 삭히고 있어요. 그래서 발효시킨 식초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약선 갈비찜인데 아무리 식혀도 기름 한 방울 뜨지 않는 갈비찜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삼색나물을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일과 야채를 이렇게 샐러드로 해서 집에서 이렇게 소스만 가지고 딱 뿌리면 되도록 7가지 견과류가 들어간 견과류 소스입니다. 요거는 백김치라서 여러분들 보시면 잘 썩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보리 개떡장 해가지고 그렇게 보리를 가지고 삭혀가지고 우리가 쌈장이라고 만드는데, 이거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꼭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이걸 아마 고집하실 겁니다. 집에서 만들기는 너무 힘든 거니까. 요거는 토마토 장아찌. 토마토 장아찌고, 요거는 동치미예요. 사철 동안 먹을 수 있는 동치미인데 다른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무에서 또 야채 있으면 남물로 가지고 야채술을 가지고 담은 동치미. 사철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황태 식혜. 황태로 가지고 식혜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통영 멸치를 가지고 이렇게 신선한 걸 가지고 멸치조림. 이건 제가 황태로 가지고, 강원도 황태로 가지고 식혜를 담았는데, 이거는 이제 누룩을 띄워서 발효를 시키다 보니까 집에서 하시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우리나라의 전통은 발효식품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두잖아요. 근데 이 맛은 드셔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건 뭘까 이건 뭘까 고추장 같기도 하고 막 그냥 색깔이 이랬는데, 7가지 작곡을 가지고 조청을 구웠어요. 설탕을 줄이기 위해서, 설탕을 안 쓰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이나 우리가 또 회복기에 있는 병원에서 식사를 못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 곡식의 기운을 받아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엿질금에다가 조청을 구웠어요. 이것은 옛날에 한국인의 밥상에도 나왔던 나나스키라고 하는 울의 장아찌. 술찌끼미로 가지고 만드는, 굉장히 이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꼭 이걸 고집합니다. 우레장아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반찬 장터를 이제 시장 보는 시간에, 오후 시간에 이렇게 3시부터 4시 반까지 여기서 이렇게 장터를 열어서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보양 수육, 보통 뭐 수육 다 하는겠지 이렇지만 한 26가지 정도가 들어가요. 약재가. 이제 수육 하나를 샀는데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시간 타임이라든지 어떤 몇 분은 뚜껑을 닫아야 되고 몇 분은 뚜껑을 열어야 되고 이런 하나하나의 그 정성이 들어가는 거 보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까지는 정말 그런 좋은 결과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성이 다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근데 지금 이 갈비찜을 하나 하는데도 이 국물이 다 식어도 기름 하나 안 떠요. 예,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셔도 부담 없도록 그렇게 다 했어요. 우리가 샐러드 하는 것도 갖가지 견과류도 들어가지만 이제 5년 이상 발효시킨 이제 현미식초부터 해서 이제 그 우리 또 미미한 우리 된장, 진우니콩 된장 그걸 샐러드에 약간의 간이 될 만큼 막 딱 넣고 나면 혹시라도 모르는 소화가 좀 더 안 된다든지 음식을 흡수를 못 한다든지 또 너무 염분이 부족해서 기운을 못 차리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20년이 넘은 건 30년 우리 정림의 역사와 같은 30년 된 진우니콩 된장을 가지고 발효를 시킨 우리 샐러드 소스에 약간 넣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견과류 9가지를 갈아서 개운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는 보면은 노란 색깔이 뭘까 이랬는데 다 노란 색깔은 다 우리 통영 치자 산야에 그냥 자연에서 그대로 나는 오만평 농사를 짓는 분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전량 우리가 1년 설 걸 다 가지고 옵니다. 이래서 모든 노란색은 치자입니다. 이제 치자 밥도 즐기고 치자로 가지고 많이 해요. 하는데 이제 옆에 보이는 떡갈비 여기는 보통 보면 떡갈비 양념이 다양해요. 사람들마다 다양하지만 여기는 이제 연근가루하고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5가지 콩가루 분말 그것도 이제 나노 분말까지는 안 되지만 굉장히 미세한 분말로 해서 이제 버섯가루를 갖가지 버섯가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색깔에 대한 우리가 오감을 감동시키는 것과 또 오감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오감 5가지 맛과 색과 또 우리가 또 가슴에 울림이 있도록 눈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마 우리의 밥상에 아마 먹거리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명희님. 네. 조금 전에 그 음식을 소개하실 때 네.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 노란색은 치자물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치자물은 사람 몸에 어디가 좋은 건가요? 심열을 내리죠. 심열. 우리가 심장에 열을 내린다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소화 기능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게 아마 치자를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고 신장이고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의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커요. 이제 먹는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몸의 움직임이 다르고 이렇게 옛날에 어느 학자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라 그러면은 뭘 먹는지 보면 된다고 했듯이 먹는 게 시기 성격을 형성하고 인성을 결정하는 아마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이 먹거리의 식자재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예. 그럼 명희님은 한정식 중에서도 약선 요리로 명인이 되셨는데요. 네네. 정확하게 그 약선 요리란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약선이라 하면 어떤 모든 식자재를 약으로 처방을 해서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양념을 해서 조리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식동원이라 했듯이 바로 약이 바로 음식이고 밥상이 바로 약이라는 뜻인데 아무리 좋은 식자재고 아무리 좋은 그 값비싼 식자재라 하더라도 우리가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하면은 약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약재료와 식재료를 조합을 해서
어떤 조리로, 어떤 양념으로,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선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는, 그거는 우리 상을 차리는 분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저는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식동원 하면은 바로 밥상이 약상이다. 예, 먹는 게 바로 보약이고, 제철에 나는 음식 잘 먹고, 예, 너무 치우치지 말고, 찬 음식을 너무 이렇게, 여름이라고 너무 찬 음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그 음식이 약과 같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명희님은 그 어떤 음식의 철칙이나 원칙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된장과 고추장과 장을 담으면서 식초마저도 이렇게 발효시켜서 단맛을 내는 설탕마저도 조청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맛은 먹어보니까 이것은 단맛이고, 맛은 먹어보니까 이거는 식초 맛이라 해도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몸 안에 이루어지는 그 세포 하나라도 잠자는 걸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한 30년을 지금 우리 본점 같은 경우는 같이 있어요. 예. 정말 3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오면서 이분들이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길에 조금도 좀 불평 없이 따라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 혼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이게 직원들이 다 따라주고 그걸 인정하고 자기들이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불편한 곳이 다 치료가 되면서 몸이 좋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도 네. 명희님의 그 요리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그 어떤 점에 그 매력을 느끼는 것 같던가요? 근데 보통 보면은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그 우리가 한국 음식이라 하면 말로만 가지고 한국 음식이 아니라 근본은 우리의 음식은 근본은 장문화잖아요. 장. 기본이 장, 된장, 간장, 고추장 모든 장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음식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장을 또 우리 김치를 제 스스로 담는 걸 엄청나게 고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 현장에까지 외국에까지 다 가져가요. 몇십 년 된 된장, 몇십 년 된 간장, 고추장을 들고 가서 현장에서 다 그 음식을 다 선보이죠. 제가 옛날에 대만에 이제 그런 행사를 한번 했어요. 우리나라 그 명절 음식 특판을 이제 그 어느 유명한 백화점에서 보름 동안 우리 음식을 그 특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때 25년, 30년 가까이 된 된장을 제가 그때 선보여서 그분들이 그걸 완전히 몽땅 다 구입하는 걸 보고는 놀래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발효 음식에 대한 스토리는 아마 어느 나라나 또 이거는 또 먹혀 들어가는구나 생각도 했고, 아마 이걸 지켜가기 위해서는 지금 항아리 문화가 사라지고 장을 담지 않는 세대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네. 그 2011년에 네. 한중 음식 교류 행사로 11명 분의 비빔밥 시식회를 했던 적이 예, 있으시잖아요. 신양에서 중국에서요. 예. 그때는 제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식협회 제가 공동회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지요. 한중 수교 또 20주년 기념도 되는 해라.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이래서 그 세계 미식절 행사를 중국에서는 그 각 주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해에 심양에서 했어요. 그 심양에서 하는 그 해에 마침 한중수교 20주년 기념도 될 겸 해서 2011명분 비빔밥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2011명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팔도 식자재를 33가지를 제가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양념, 고추장 양념까지 다 가져가서 2011명분의 명분은 쉬었지만 참여하는 인원들이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하고 그날 4,000명을 비빔밥을 해서
정말 4,000명이 넘는 분들을 2011년도에 그걸 우리 회원들과 같이 그걸 다 행사를 잘 하고 봤습니다. 예. 예, 그게 늘 꼬리표처럼 한식을 세계화하는데 큰 역할도 됐죠, 그때. 네.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일과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탑차 몰고 시장 가서 경매 보는 데 가서 그날의 이제 재료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날 메뉴가 결정되고 반찬이 뭘 할까 고민하는 아침과 지금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참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요즘 명희님 TV에서나 유튜브에서나 그 먹방이 유행이고 네. 또 요리하는 그 유명인들이 막 넘쳐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명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거기서 좀 많은 걸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편리한 것 때문에 불편한 게 너무 많이 따른다는 게 우리가 그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도 모르고 무조건 시켜 먹는 데만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니도 내도 다 해요. 다 하는데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신선도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세척하는 과정도 조금 바쁘더라도 조금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 웬만하면 좀 익혀서 볶고 튀기는 것보다 삶고 찌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금 김을 내서 정말 우리 몸의 인체에 최소한 우리가 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느 날 어떤 병원에 가서 결과를 받을 때는 수년간의 어떤 세월의 습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참 고민되는 게 요즘 먹방이 너무 무질서하게 너무 뜨고 있는 데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선생님 무슨 지금 병원에 나가셔서 치료 음식도 만드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예, 저 충주에 있는 그 위담통합병원에 우리 환자들의 치유 음식을 제가 지금 맡아서 메뉴도 짜고 환자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이제 그분 병색에 따라서 이제 그 또 맞춤 음식도 해드리고 있고 우선에 그분들의 마음에 조금 편안함을 먼저 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많은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료기가 다 신세대로 다 이렇게 다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병원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 위담의 최수영 원장 의사장님께서는 음식이 굉장히 아픈 환자들한테 큰 역할과 치중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뜻을 제가 저버리지 않고 제가 흔쾌히 제가 같이 가겠노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명희님께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릴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그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한식의 어떤 기본은 느림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그 집안의 주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가 중심이 되는 엄마가 주치가 되는 엄마가 선택의 어떤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어머니가 요즘은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바로 질문을 해요. 뭘 먹고 싶니? 엄마가 해주는 음식에 아이들이 길들여 갈 수 있는 우리 음식에 길들여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정체불명의 맛에 길들여져가는 우리 아이들의 정체가 이게 인성을 식은 인성을 결정하고 운명을 좌우합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걱정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어떤 바른 먹거리를 줄 건가 우리 어머니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마무리는 또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루의 피로를 또 풀어주고 또 마음도 진정시킬 겸 잠도 잘 오게 하려고 자소엽차를 마무리합니다. 이 자소엽차는 자소엽이 뭘까 하는 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 빨간 보라색이 짙은 그 우리 깻잎을 보셨을 거예요. 일본에 우리가 매실 우메부시 장아찌 담을 때 빨간 물을 들이는 게 바로 자소엽 잎을 가지고 그렇게 색깔을 내는 거예요. 엄청난 방부제 역할을 한다 해서 우리 몸에도 염증도 치료하고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따뜻하게 하면서 적당한 열을 우리 몸에 줘가지고 정말 우리가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차인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중독이 돼버려요. 이게 정말 우리가 자연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소엽을 끓여요. 물을 400g에 물 2리터를 붓고 끓이면 거무틱틱한 짙은 보라색과 같은 게 딱 이렇게 우러나요. 물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끓으면 불을 낮춰서 중약불에서 30분 동안 우려내는 겁니다. 우려내는데 우려내고 나서 다 건져내고 나서 조금 한 김 나가고 나서 레몬 25개를 짜요. 25개를 짜서 엄청 많이 들어가는 양인 것 같은데 레몬 향은 자소엽에 가려져서 레몬 향은 하나도 안 납니다. 강하다는 느낌도 전혀 안 들어요. 딱 붓는 순간 이렇게 빨갛게 변해버려요. 그걸 건져내고 레몬을 붓는 순간 그 짙은 보라색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김을 더 내고 나서 꿀을 2.5kg를 딱 넣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죠. 예, 그 원액입니다. 이 한 잔을 하고 나면 그냥 하루가 그냥 그렇게 정말 많은 아침 새벽부터 흥분된 기대치와 이런 걸 다 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숙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차를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면서 제가 제 자신한테 맞는 차가 이제 이렇게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걸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음식은 저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죽을 때까지 정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좋았던 거, 또 이런 거는 이래서 안 좋고 이거는 이래서는 먹었으면 안 되고 각각은 좋았지만 같이 합쳤을 때 합이 맞지 않아서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는 이런 음식의 궁합도 제대로 잘 차려서 먹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